네, 대구한의대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소개서 함께 알아볼 저는 정광식 취업 대통령 정광식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오버하냐고요? 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열을 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요즘에 영상 강의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는 고민을 했고, 잔잔하게 가기보다는 최대한 오버해서 여러분들이 딴짓을 못하게 하는 게 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 영상 강의 끝까지 보게 하는 거죠. 50분 동안 말이죠. 네, 노력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썸네일 정말 잘 만들었죠?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썸네일 제가 정성스럽게도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노력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50분 동안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뒤에 좀 약간 어리를 시간이 그나마 좀 남으면 이력서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근데 그 시간이 남을지는 저도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해야 될 게 많거든요. 아무튼 한번 here we go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얼마나 숨고 싶은지 아실 거예요. 왜? 닭살이 돋거든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이런 방법이 조금이나마 먹힐 수 있다는 거 제가 좀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기소개서 우선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소개서 답이 당연히 없지. 왜? 이거를 누가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어떤지 알 수가 없는데 이걸 답이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답이냐? 정답은 없지만 정답에 가깝게 갈 수는 있습니다. 가독성을 올리고 뭘요? 가독성을 희위고 올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서 직무 중심으로 채워 넣으신다고 한다면 최대한 여러분들 정답에 가깝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어리를 정도는 조금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쓰는 자기소개서, 물론 항목마다 다를 거긴 해요.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 말씀드렸죠? 가독성이에요. 가독성 올려볼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계속 수업 시간 내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 이 수업 끝까지 듣고 싶다면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누구라고요? 네, 취업 대통령 정광식입니다. 네,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소서엔 답이 있다, 없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세모, X, 그쵸? 이게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정말 열심히 쓰지만 평가자들은 이거를 정말 끝까지 다 읽을까요? 정말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마 소제목 읽고 둘째 줄까지 읽으면 정말 많이 읽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핵심이 항상 위에 올라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올바른 자소서, 애매한 자소서가 아닌 합격하는 자소서를 위해서는 항상 두 갈씩 문장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 계속 강조를 지금부터 드릴 거예요. 자, 자소서의 첫 번째 목표는 뭐라고요? 두 과일씩 문장이에요. 두 과일씩 문장. 이 핵심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던져놓고요. 뒤에서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아주 내가 뭐 이런 말 있죠. 래퍼들이 귀에 때려박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뇌에 때려박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이 역량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과가 다를 거고요. 전공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도 다를 겁니다. 맞죠? 맞아요. 네, 맞기 때문에 각각의 역량이 정말 다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다르고 거기서 준비해야 되는 것도 달라요. 다시 원래 모드 바로 여러분들의 역량이라는 부분을 바로 어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역량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어떤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탁월한 성과를 그 상황에 놓이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똑같은 성과를 내는 거죠. 누군가는 달리기를 잘합니다. 그렇죠? 달리기 상황이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지만 1등 할 수도 있고 2등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내일 비슷한 1등 할 수도 있고 2등을 할 수도 있고 비슷한 성과를 내는 게 바로 장점이 되겠죠. 자,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성과적인 부분에서의 장점이다. 성과를 낼 수 있는 장점. 이 업무에서의 장점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량이 뭐라고요? 역량이 뭐라고요? 네.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장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돼요. 그 역량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들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추상적인 단어예요. 그렇죠. 논문으로도 몇십 편, 몇백 편, 셀 수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역량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주변에서 취업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계속 듣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첫 번째 뭐라고요? 역량을 그냥 장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에요. 세 번 강조했죠? 뇌 때려 박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네,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직무 수행에서의 능력, 전문성, 기술, 가치관, 태도 등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거 복잡해? 알았어. 이건 패스.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볼게요. 분명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됐어요. 자, 졸업할 때쯤 봤는데 나보다 성적이 분명히 높은 애들이 있죠. 분명 공부 잘하고 막 뭔가 또 실습 많이 했어. 근데 취업은 그 순서로 되던가요? 아니요. 취업은 절대 그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얼만큼 내가 지원을 많이 하고 그때 상황과 내 운도 따른 거예요. 실제로 말하면 취업은 절반은 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운이에요, 운. 50%는 운이에요. 그럼 나머지 50%는 뭐야? 여러분들이 바로 노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력 우리 절반만 하자고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게 있어요. 왜 성적 순위 아니고 왜 자격증 순위 아니고요. 왜 그 어떤 그 면접을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뭐고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뽑을까요? 그쵸. 딱 한 가지예요. 실제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실제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적 순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업무 성과를 내는데 그 순위 아니더래. 누가 얘기했어요? 이미 다 기업들이 연구 다 해놨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스펙 보고 뽑아요? 왜 자꾸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건 그 대답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좀 줄여요. 면접 볼 사람들을 줄여도 비슷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나마 좀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들까지는 기본 스펙을 탁탁탁탁 잘라서 보는 그런 형태가 된 거예요. 적어도 신입사원한테는 말이죠. 아쉽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더 빨리 취업을 해야 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네. 취업을 하고 나서 경쟁력이 있는 어떤 그 경력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1년, 2년 경력이 쌓이고 나면 이제는 취업에서의 시장이 달라지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의 상품적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때는 학점이 아니고 토익이 아니고 실제 그 일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가 포인트예요. 자, 뭐라고요? 그 일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가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 진입을 빨리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바로 이 자기소개서를 잘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그리고 실제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뭐가 되냐면 내가 해야 될 게 먼저 보여요. 입사하고 포부 쓰다 보면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게 보이고요. 지원 동기 쓰다 보면은 실제 내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격의 장단점 쓰다 보게 되면 내가 누군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입사 서류라기보다는 한번 내 미래를 한번 꾸려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작성해 보시면 더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의 어떤 신념, 가치관, 그 특성, 동기적인 부분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분명히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과를 내는 게 다르더라라고 하기 때문에 회사에선 지원 동기, 그냥 일반적인 스펙 이런 것이 아닌 지원 동기를 더 많이 계속 보게 된다라는 거,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도 오늘 잠시 후에는 지원 동기 쓰는 법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중요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패스하고 더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작성 전략적인 부분부터 희위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작성 전략 앞에 볼게요. 자, 이 실험은 뭐냐면 실제 안경을 썼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그룹을 둘로 나눠서 안경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시선을 가장 많이 멈추는지를 확인했던 그런 테스트였어요. 논문에서 갖고 옵니다. 논문에서 갖고 온 거예요.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앞에 보이는 자, 이 A그룹 있고요. 요 B그룹이 있습니다. 이 A그룹은 인사 담당. 그치요? 인사 담당 조직이에요. 자, B그룹은 그렇지 않은 비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전문성이 좀 살짝 자소평가를 별로 못 해본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평가를 하시는 집단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가장 시선이 많이 멈췄어요, 여러분? 자, 눈뜨고 보세요. 어디에서 가장 많이 멈췄을까요? 네, 바로 이 소제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바로 이 소제목에서 가장 많이 멈췄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데 지금 봐요, 안 봐요? 자, 요거 한번 봐. 다른데 지금 시선이 많이 멈췄어, 안 멈췄어? 네, 보라고, 똑바로 보라고. 잘 안 멈췄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즉, 소제목만 보고 거의 막 평가가 거의 끝난다라고 생각하죠. 아니, 선생님, 그딴 식으로 아니, 자소서를 평가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직은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소제목만 보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왜? 소제목 보고 첫 줄 봤는데 글에 대한 핵심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왔어. 그러면 밑에도 잘 나왔을 거라고 하는 이 글에서의 서두 효과. 자, 따라해 볼게요. 서두 효과. 자, 제 얘기 안 따라하면 재미없어요. 어떤 재미? 이 동영상 강의 50분 보는데 재미없다고. 똑바로 따라하세요. 어떻게 해요? 서두 효과. 그쵸? 첫 이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제목과 첫째 줄, 둘째 줄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셔야 돼요. 뭘요? 결론을, 결과를, 핵심을. 알겠나요? 자, 결과를, 핵심을 첫 둘째 줄까지 다 써야 돼. 그럼 나머지는 뭘 쓰라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 밑에부터는 근거적인 부분을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말이 쉽지? 여러 번 한번 써봐.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그거 뭐 정광희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그냥 대충 쓰면 되는 것처럼 쉽게 얘기했는데 아마 쓰시면서 제욕할 걸 이렇게 어려운데 그걸 되게 쉽게 얘기하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괜찮아요. 뭐 욕 좀 먹죠, 뭐. 근데 첫 번째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자소서를 먼저 이해하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좀 히위고 할게요. 자, 두 번째 그룹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자 보세요. 어디에서 시선을 멈췄는지 빨간색이 많아. 되게 많습니다. 뭐죠? 어떻게 보면 자, 어디서 포인트. 자, 포인트가 어딘지 잘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저기 다 보게 되면 물론 다 중요하죠. 자세하게 보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생각해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왜 떨어져요? 지원을 했는데 한 명 뽑는데 10,000명씩 몰려. 그쵸? 그 10,000명 거를 다 읽는다? 하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봐. 그걸 다 읽겠냐고. 미치지 않고서는 그거 못 읽지. 근데 좀 봐줬으면 좋겠는 하는 마음은 좀 있어요. 좀 채용 평가가 좀 바뀌어서 정말 우리 여러분들 거 좀 다 읽어봐 주시면서 하면 좋은데 여력이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또 읽고 싶다 얘기합니다. 근데 10,000명, 20,000명 솔직히 그것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 회사에서는 대부분의 그 평가 자체에서는 뭐가 나와요? 뭐가 중심이에요? 그 사람 채용하는 게 중심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대부분 업무에서 20에서 30%밖에 안 되는 기업들이 더 많습니다. 인사팀에서는 다른 업무 해야 돼. 회사 사람들 평가하고 교육하고 이런 거 해야 돼. 정신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물론 대기업 삼성전자 딱 있지. 인사팀, 채용팀 딱딱딱 있지만 그 정도의 규모가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 거냐 이거죠.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전략적으로 가야 돼. 전략적으로 어떤 전략? 자, 소제목 쓰시고 글의 두 가식이 될 수 있도록 첫째 줄, 둘째 줄까지 모든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소제목 나오고 글의 첫째 줄, 둘째 줄까지 모든 게 잘 나올 수 있도록 대부분의 자소서는 그렇게 씁니다. 선생님, 소제목 쓰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또 핵심을 때려버리네. 자소서 쓸 때 소제목 쓰라고 한 적 없죠. 맞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책 볼 때, 물론 저도 책을 많이 읽진 않지만 책을 볼 때 차례를 보고 몇 페이지 필요한 부분을 읽어요? 아니면은 밑도 끝도 없이 책을 사가지고 150페이지 읽어서 거기서부터 갑자기 읽기 시작해요.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차례를 보고 필요한 부분 찾거나 차례를 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본 다음에 읽게 되죠. 이게 뭐예요? 바로 가독성이에요. 가독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가독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높여줘야 돼.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몇 날 며칠 여러분 선배 보면 뭐 하고 있어요?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나중에 뭐예요? 이제 또라이 되는 거지. 자소서 쓰다가. 그리고 보통 자소서 그렇게 잘 되면 합격하고 잘 안 되면 편의점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미안하지만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씨,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를 구제하고 싶어요. 자소서만이라도. 네. 좀 멀리 갔나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이 되게 중요해요. 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통해서 이 글을 읽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소제목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제목은 언제 쓰면 될까요? 자, 잘 들으세요. 핵심 포인트예요. 소제목은 언제 쓴다? 글을 처음부터 쓸 때부터 소제목 쓸까요? 아니에요. 처음에 써놓으면요. 나중에 그 소제목 안에 글이 갇혀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글의 소제목만 쓰면 그 소제목에서 글이 갇히기 때문에 언제 쓸 거냐면 이 밑에 본문, 자, 이 밑에 본문을 뒤에다 싹 다 적고 정리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하듯이 소제목을 쓰시는 거예요. 글의 핵심적인 부분, 성과나 이런 것들을 살짝 올려서 글의 소제목이 쓰는 거지 처음부터 소제목을 쓰고 밑에 본문 때려 쓰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소제목에는 이렇게 딱 해놨는데 A라고 썼는데
혹은 소제목 1에서 15라고 써놨는데 자꾸 11 나오고 12 나오고 13 나와. 그럼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원하는 내용이 전달이 안 돼요. 밑에다가 그냥 주저리 다 써. 그리고 줄이고 줄여서 본문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 뽑아서 소제목에 써버리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소제목은 어떤 형태가 좋을까요? 바로 이 요약적인 부분으로 형태가 전달이 되는 게 좋습니다. 요약적인 부분에서의 전달이에요. 자, 뭐라고요? 자, 제가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 요약적인 부분에서의 전달이에요.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혹은 평가 불가하게 이렇게 쓰신다고 하면 이거는 아니고요. 요약을 해서, 즉 소제목을 보시고 요 요약을 통해서 뭐를 해야 돼요? 맞아요. 빨리 전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신문의 내용처럼 말이죠. 자, 그게 꼭 이제 소기업이든 어떤 대기업이든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다 공통적으로 보면 이 요약적으로 표현을 해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전달을 이렇게 했을 때 더 확실하게 전달이 많이 된다. 지금 여기도 62%, 여기도 50%, 그쵸? 맞죠? 더 말씀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평가 불가하는 게 뭐냐면, 우회적이 뭐죠? 막 이런 거예요. 평가 불가는. 인생은 회색, 삶은 늘 화이팅,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이딴 식으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요? 자, 내가 했던 결과, A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운 리더십, 뭐 이렇게 쓰시는 거죠. 되게 드라이하고 건조하지만 임팩트 있게 하나만 전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번 똑바로 들어보세요. 왜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는 지금 비즈니스 문서예요. 비즈니스 문서. 발음이, 영어 발음이 좀 개떡 같지만 비즈니스 문서예요. 네. 학교에서 쓰던 레포트가 아니죠. 즉, 그래서 결론만 빨리, 내용의 핵심만 빨리, 이게 핵심이에요. 결론 빨리, 핵심 빨리예요. 그쵸? 분량을 다 못 채운, 설명을 다 못 채운다고 하더라도 결론 먼저, 그 다음에 핵심 먼저. 알겠나요? 그게 자소서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면은 안 읽게 된다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비즈니스 문서예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요약형 형태로, 요약되는 표현 형태로 쓰시는 게 제일 좋다. 알겠죠? 자, 한번 싹 한 번 더 한번 읊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있으면 이거를 작성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보면 더 좋긴 하겠어요. 자, 앞에 보시는 거 우선은 좀 엉뚱하지만 저 캐릭터 누굴까요? 이거 누구예요, 이거? 이거 접니다. 제 캐릭터예요. 비싼 캐릭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한 거예요. 자, 봤을 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년별로 있어요. 이건 공통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4학년까지 나온 건데, 여러분들이 학년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즉, 1학년 1학기, 혹은 2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이렇게 있습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 남는 것 중에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했을 때 가장 활동적인, 자, 여기서 활동, 이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 둘, 세 개 정도를 여러분들 뽑아볼게요. 2학년 때도 하나, 둘, 셋.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가장 기억에 남거나 잘했거나 열심히 했던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했거나 열심히 했거나 기억에 남는 거. 잘했거나 열심히 했거나 기억 남거나 열심히 했던 것들을 뽑아보세요. 그리고 자, 보시는 것처럼 활동 기간도 살짝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을 쓰는데 간단하게만 쓰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활동명이라고 했을 때 활동명. 자, 활동명. 학생회. 자, 학생회. 자, 학생회 했어. 활동 기간 1학기. 그 다음에 어떤 활동했어요? 세부적인 내용에서 어떤 활동했을까요? 자, 나는 닭꼬치. 닭꼬치는 좀 식상한가? 그럼 양꼬치로 할까? 돼지꼬치? 뭐라고 할까요? 그래, 이거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양파꼬치. 이거 안 사 먹겠다. 그래, 어쨌든 꼬치를 100개 팔았어. 100개 팔아봄. 땡, 끝.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뭐였냐면, 축구 동아리. 1학년 때부터 지금 2학년 때까지. 세부 내용, 축구 동아리 축구 동아리 주장 했고, 거기서 있었던 거 대회 우승. 이렇게 우선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중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가장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 꺼내오세요. 자, 꺼내오세요. 다 꺼내오세요. 누구 보여주지 마. 창피하니까 보여주지 마. 그 창피가 진짜 창피하다라는 게 아니고 처음에 여러분들 이게 사례를 꺼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누구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 근데 여러분이 그게 뭐냐면 그 창피하다고 생각하거나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 사례들이 최고의 사례가 됩니다. 왜? 지금 우선 이렇게 세부적으로 꺼내보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내용들을 지금처럼 하나하나, 참 하나하나 소재를 사례화 하신다고 한다면 그 좀, 좀 남들 보여주기 좀 부끄럽거나 좀 약간 창피하다고 방금 전에 들었던 그런 창피함. 솔직히 저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 사례 중에서도 그거를 우선 꺼내보시고 한 번에 보여주지 마시고 튜닝 할 거예요. 뭐라고요? 튜닝. 자동차 튜닝하면 막 그 소리 막 와우라 막 이빨 나잖아. 그죠? 그런 것보다도 좀 우리 자도사니까 좀 얌전하게 좀 튜닝을 할 건데 자, 그 각각의 썼던 사례들을 가지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경험 스토리 자 보시면 소제목도 한번 이제 살짝 적어보시고 핵심 역량 이거는 기억이 안 나면 그냥 패스. 그 다음에 자 어떤 상황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됐고 그래서 무엇을 배웠고 그 다음에 어떠한 직무적 업무적인 부분에서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사례, 이 워크시트가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을 줄까 말까 좀 고민 중인데,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환하고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 요거 하나의 사례를 이 안에 있는 행동 양식들로 해서 작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이번엔 펜을 좀 쓰겠습니다. 펜을 써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경험 사례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경험 스토리로 해서 경험 스토리 소제목 그죠? 축구 띵띵 FC 축구 대회 우승 그쵸? 축구 대회 우승이라고 했습니다. 우승 되게 좋죠. 우승 되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경험 스토리. 자, 이거 모르겠고 뭐 좀 패스 해보는 경험 스토리 자체는 이 축구 동아리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뭐 축구 동아리 이렇게 쓰시고 여기에는 소제목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축구 대회 우승, 뭐 3회 우승 조금 더 길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핵심 역량 기억 안 나면 내비두세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는 뭐 커뮤니케이션, 뭐 혹은 의사소통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역량이라고 하는 측면은 단어를 여기서 그냥 써주시면 돼요. 이거를 뭐 잘 써야 된다 못 써야 된다 괜찮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나만 볼 거야. 왜? 나만 보고 이게 어떤 역량에 해당이 될지만 그냥 생각을 일단 하세요. 처음 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실은 근데 이게 더 중요하긴 하죠. 어떤 역량에 맞춰서 대답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고급 과정에서 혹시 여러분들하고 좀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S, T, A, R, L, 그죠? P, 스타일 P라고 뒤에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즉,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고 어떤 과업이나 목적 때문에 뭐 해야만 했던 이유나 목적, 목표. 자, 이 행동을 해야만 했던 목적, 목표, 이유. 즉, 축구 동아리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11명이 있어야 되는데 다 나가버렸어. 8명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여기를 그 동아리 연합회에서 폐쇄시켜버리겠대. 없애버리겠대. 이러면 안 되지. 살려야지. 그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왜 했냐 이거지. 왜 이걸 했는지에 대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폐쇄되면 안 되겠다. 없애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살려보자. 자, 살려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한 행동.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는데 그 방법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쓰면 되겠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지를 처음에 쓰세요. 왜? 아직 모르잖아. 뭐가 뭔지 모르고 어디까지 깊이 써야 되는지 여러분 잘 모르겠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서 그 뭐라고 할까? 그 깊이를 일단은 거기까지 정하고 최대한 써고 그 다음에 수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그 디테일하게 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뭐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최대한 바닥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 그냥 욕 빼고 다 써. 됐죠? 그냥 욕 빼고 다 써. 그냥 욕 빼고 다 써서 그 다음에 다듬는 과정에서 조금 빼고 혹은 뭐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좀 컨설팅을 해서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좀 같이 더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보시면은 조금 그렇죠. 어떻게 효과적으로 혹은 효율적으로 했냐 이게 부분이 중요해요. 효율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가장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게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게 있으면 작성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축구니까 11명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발품을 띄웠는데 사람이 안 모여.
그래서 인스타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루에 날마다 글 두세 개씩만 올렸더니 그때서야 반응이 온다. 그렇죠.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예요. 결과는 수치적인 부분에서 정량적인 부분하고요. 정성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과는 여러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꼭 그게 막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수치가 돼서 1등이 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생각해보면은 그 어떤 답을 얻었던 건 아니고 그 대신 이런 얘기는 들었어. 아, 그래. 고생했다. 열심히 했네. 라고 하는 어떤 정성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피드백을 좀 받은 적이 있어. 그러면 이거 갖고 가야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생각해보세요. 즉, 결과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결과를 인정을 하시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이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느꼈는지예요. 자, 여러분 제가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까요?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면 이 자소서 여러분 되게 막 좀 근사하게 보이고 싶고 어떻게든 좀 좀 남들보다 좀 잘 쓰고 싶잖아. 아, 솔직히 그래서 지금 제가 수업도 듣는 거고. 맞아요, 틀려요? 맞죠?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보세요. 액션은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 못 바꾼단 말이에요. 상황에 대한 부분에서의 이 상황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 이미 사실이잖아. 끝난 거야.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이걸 왜 했냐? 왜 이걸 했어야 되느냐와 그 다음에 무엇을 배웠느냐는 다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어떤 수업을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수업을 들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거를 무엇을 목적으로 했고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바로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소서의 포인트는 사건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는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뭘 평가할까요? 여러분들 뭘 평가해? 그죠? 미래. 그쵸? Your future를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는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평가 요소를 평가를 얘는 뽑아놓으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네. 그 부분을 보고 싶어서 이 배운 점과 느낀 점을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자, 과업 목표 이걸 왜 했냐 이거요. 왜 이런 걸 하려고 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가 뭐예요? 자, 보세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했던 그 프로젝트나 했던 것들 생각해 보세요. 혹시 자발적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과제 뭐야? 아, 교수님이 시켜서 했잖아. 근데 여기다 이렇게 써. 왜 했어? 아, 교수님이 시켜서.를 여기다 쓰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쵸? 안 좋아요. 그 대신 다만 튜닝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아하, 제가 실제 이런 지식을 알고 싶어서 실제 이런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때는 교수님이 시켰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고 레드선. 지금부터 그 행동을 한 건 이유가 뭐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무언가를 알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알겠죠? 모든 프로젝트나 모든 수업에서 어떤 것들은 지금 튜닝하는 과정은 바로 여기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신 거예요. 알겠죠? 내 말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튜닝이에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서 거짓말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했던 다양한 그 뭐라고 하죠? 경험들을 튜닝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까지가 최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죠. 내가 이것을 왜 했고, 그 부분이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과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에 대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직무적인 부분이죠. 실제 이것을 했을 때 직무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마무리하는 형태예요. 즉, 제가 그래서 이 업무를 했을 때 제가 배웠던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요? 음, 포인트를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적인 부분에서 사례를 썼어. 야, 근데 이 사례를 써봤는데 그렇게 썩 그 임팩트 있거나 그렇지 않아. 막 애매해. 막 내가 봐도 야, 이거 꼭 쓰면 야, 이거 좀 임팩트 넣고 한 10점 만점에 한 3점씩 받을 것 같아. 근데 사례라고는 이거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 사례를 팩트 있게 쓰시되 더 중요한 거는 사례가 약하다 싶으면요. 직무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강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는 미처 약하지만 실제 이게요. 이렇게 도움이 된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읽는 사람이 혹은 보는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즉 설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설득하고 있어요. 최면 걸고 있는 거야. 자,
자소서는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제가 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잘 쓰게 하려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좀 할게요. 좀 핵심적인 부분 다 얘기했어요. 자소서 쓸 때 이 서류의 양식을 쓰되 여기를 지금 쓰고 나시면 이거를 좀 하고 나시면 이걸 그대로 문장화 하시면 그게 자소서가 되는 겁니다. 실제 이 경험들을 여러분들 한 3개에서 4개, 3개에서 4개, 아니야. 너무 적다. 4개에서 5개. 4개에서 5개 정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실은 자소서 몸통이 이미 다 만들어진 거야.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돌려 쓰는 거야. 여러분 이제 이걸 갖고 돌려 쓰는 거예요. 매번 여러분들 뭐 자소서 기억 바뀌면 새로 쓸 것 같아? 미안하지만 그거 그렇게 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조금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네. 힘들어. 그러다 지쳐. 그러다 편의점 가. 그러니까 편의점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지쳐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잘 했을 때 제 얘기를 잘 듣고 좀 맞춰서 가면, 즉 사례 경험 4개 5개 만들어 놓으면 계속 지치지 않고 회사마다 조금씩 앞에 2줄 뒤에 2줄 돌려서 막 쓰잖아요. 그러면 남들 10개 할 때 나는 20개 지원하고 30개 지원할 수 있어. 그 30개 지원하면 어떻게 돼요? 30개 지원하면 실제 그쵸, 붙는 게 더 많겠죠.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꾸 선생님 편의점 저기 뭐야 비하야. 편의점 비하는 게 아니고 실제 왜냐면 안타까움이 좀 가끔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학업하고 이제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건 상관없는데 가끔 뭐냐면 나중에 이 자소서 쓰고 1년, 2년, 그러니까 보통 기간이 좀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취업이 잘 안 돼서 자꾸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좀 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삶의 가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저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좀 좋은 데를 좀 취직해서 하길 원해요. 안 그러면 솔직히 내가 이렇게 지금 오버하면서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그쵸? 이거 되게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몰라서 그래. 지금 막 등에 막 땀나고 막 장난 아니야. 그래도 할 거야. 뭐라도 하나라도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던져서 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도 하나도 자소서에 대해서 지식을 좀 팩트 있게 던져서 최대한 여러분들만큼만이라도 적어도 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만큼만이라도 뭐라도 좀 얻어가서 제대로 좀 서류 합격률 한 100%, 한 200%, 200%, 그죠? 100개 넣는데 200개, 200% 나올 수는 없겠죠. 자, 최대한 좀 많이 합격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약간 전달을 위한 방법이니까 좀 이해는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앞에 보시는 이 상황을 먼저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자소서 쓰는 데 있어서 그냥 항목 때려 받고 막 거기서만 딱 시작하는 게 아니고 미리 이런 것들을 한 4개에서 5개 정도를 가장 임팩트 있는 사건으로 만들어 놓으시면은 어디든 돌려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항목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그 전국에 있는 모든 그 회사의 항목을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것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좀 먼저 분석을 하시면 어디든 쓸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핵심적인 부분인데 되게 쉬운 사례예요. 자, 보시면 남들이 써놓은 거예요. 이거 솔직히 사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아직도 써먹습니다. 왜일까요? 매년 여러분들하고 만나지만 매년 여러분들은 처음 보게 되죠. 그쵸? 제가 뭐 10년, 20년 동안 가르쳐서 10년 동안 가르쳐서 그 막 레벨이 올라온 게 아니고 매년 사람이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 나의 강점은 빠른 눈치와 디테일에 있습니다. 라고 있죠. 그쵸? 이게 뭘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결론을 먼저 얘기했어요. 자, 이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결론을 먼저 얘기했다. 결론. 그쵸. 글의 핵심적인 문장이 먼저 나왔다라는 거죠. 이 핵심이 먼저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 문장에서 자, 2학년부터 한번 제가 같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문장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읽어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보세요. 가장 쉬운 문장이고 가장 쉽게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문장의 구성을 이렇게 가져가셨을 때 제일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기 위해서 좀 가져와 봤고요. 10초, 9초, 8초, 7초, 6초, 5초, 4초, 3, 2, 1, 땡! 자,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읽으시면 안 되죠. 자, 보세요. 남는 시간에 좀 읽으세요. 영상을 한번 되돌려서 다시 보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신다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코어 센터에서 핵심 문장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결과 나왔습니다. 직무와 관련돼서
개인 역량을 뭐 이렇게 어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다시 보시면 나의 강점은 빠른 눈치와 디테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와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쓰는 건 좋은데, 이 이유나 사유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 백화점에서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숫자적인 부분 보이시죠? 숫자적인 부분, 그 다음에 판매왕, 결과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 사례죠. 다른 사람의 사례가 아니고 내 구체적인 사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이 문장 전체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사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부연 설명 보이시나요? 그쵸. 부연 설명 거의 없죠. 뭐만 나왔어요? 내 일, 팩트만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제일 중요하고 잘했던 것을 꺼내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핵심 포인트로 좀 알고 가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내 경험이에요. 내 경험, 내 경험. 자,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경험 써요? 아니면 학교에서 배웠던 그 전문 지식을 먼저 써야 될까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경험 먼저. 경험 먼저. 그 다음에 학교 지식.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네, 경험 먼저예요. 둘 다 더 좋아요. 근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경험이 먼저입니다. 경험이 먼저예요. 자, 그리고 경험을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밑에 보시죠. 자, 제가 한번 요건 읽어봐 드릴까요? 자, 고객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눈여겨보고 작은 것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저의 강점은 하나투어의 상품 기획 분야에서 고객 중심의 상품을 만들고 누구보다도 빨리 색다른 아이디어를 창출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그쵸? 여기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사례가 약하다, 좀 약해, 좀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자기가 생각해도 좀 짜증나, 좀 약해. 그러면 어디를 강조하라고 했어요? 자, 귀에 때려 박았던 분들은 어디 강조해요? 그죠? 직무 역량, 개인 역량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 그쵸? 이 부분 강조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스타 기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는지까지가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각각의 이제부터 좀 사례적인 부분을 좀 볼게요. 사례라기 뭐냐면, 사례라는데 항목별로 좀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대한 부분을 좀 스피드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언제 어디를 가든 나오는 문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원 동기예요. 지원 동기. 당신이 여기 왜 와야 하는지 이유를 나를 설득해가 왜 why 우리고 왜 당신이어야 되는지 답을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쓰기 힘들어. 그래서 솔직히 지원 동기는 가장 마지막에 기업이 정해졌을 때 쓰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지원 동기 언제 쓰는 거라고요? 기업이 정해졌을 때 가장 쓰기가 쉽다. 왜? 그 전에 한번 써봐. 한번 여러분 쓸 수 있으면 써봐요. 네. 뭐 여러분 놀리는 게 아니고 안 써줘. 왜? 주어가 없잖아. 주어가 누구냐가 없는데 그 뒤에가 어떻게 참 명확하게 매칭이 돼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해주셔야 되는 게 왜 우리고 왜 당신이야, 왜 당신이야를 얘기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 주셔야 되는데, 우선은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던 걸 내 경험들을 다 때려 넣으시고 그 다음에 당신이어야 되는지 나여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이 나와야겠죠. 솔직히 이런 지원 동기적인 부분은 어떤 문항에든 다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것도 지원 동기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원 동기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회사와 나의 공통점, 직무와 나의 공통점, 실제적인 가치나 공통적인 부분을 얘기할 건데, 임팩트. 자, 집중. 자, 여기 이제 집중. 자,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릴 내용에서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직무 지원 동기와 회사 지원 동기, 즉 뭐냐면 지원 동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뭐라고요? 몇 개예요? 두 개예요. 첫 번째, 직무 지원 동기와 회사 지원 동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에서 물어보거나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쓰실 때 이 두 가지를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회사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쵸? 회사 동기는 회사에 대한 어떤 명확한 어떤 회사인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못 쓰겠지만 우리가 실제 내가 가고 싶은 직무가 있다면 이 직무에 대한 동기는 쓸 수가 있어요. 즉, 내가 이 직무를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과거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꺼내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실제 이 직무 지원 동기는 간단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전공이 이거였는데 그 전공에서 이런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런 게 관심이 갔고 그걸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걸 여기서 할 수 있다.
혹은 내가 이 직무에서 하는 목표는 앞으로 이런 목표다. 10년 후에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랬을 때 그거에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보고 싶다. 즉 뭐냐면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하죠. 아직까지 좀 애매하지 않아요? 네, 저도 설명하면서 좀 그래요. 왜? 회사가 없으면 좀 애매해요. 그리고 직무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애매합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진로 탐색과 자기 탐색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는 어디로 갈고, 나는 여기고, 뭐고,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요. 앞으로 찾아지지가 않는다면 지원 동기는 정말 쓰기가 힘든 파트입니다. 실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는 진로에 대한 부분 생각을 우선 해보시고 하나 좀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까요? 자, 직무 지원 동기 만약에 내가 마케팅을 할 거야. 예를 들면 뭐 마케팅 그죠? 마케팅 다들 좋아하니까 마케팅을 할 거야라고 했을 때 실제 내가 이걸 왜 마케팅을 하고 싶은지 뭐 예를 들면은 동아리 활동에서 홍보를 이렇게 해봤는데 뭐 SNS 홍보를 해봤는데 뭐 애들이 막 반응이 좋아. 난 대충 올렸는데 막 반응이 좋아. 혹은 열심히 했는데 막 그만큼 성과가 있었어. 그러면서 어떤 자신감이 뿜뿜뿜 했어. 그래서 이걸 앞으로 더 계속해보고 싶다. 어떤 이러한 계기가 있으셨다고 한다면 직무 동기가 되겠죠. 결국에는 내 경험이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산업 혹은 회사 혹은 직무에서의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이 전공 안에서의 계기를 찾는 거죠. 혹은 경험 안에서의 경험이 즉 찾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 실제 내 전공 안에서 뭘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긴 하지만 전공 안에서 못 찾겠다 그러면은 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경험에서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되도록이면 최대한 내 가지고 있는 경험 안에서 어떤 게 있었는지, 특히 전공적인 부분에서는 뭘 가져와야 될까요? 즉, 그렇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업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낀 점, 배운 점이 명확하다면 가져오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혹은 그게 아니면 비전, 이 회사의 비전이 있어요.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발전을 하고자 하는 뭐 2030년까지 매출 한 200조 달성하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내가 그 200조를 내가 달성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그걸 200조를 내가 정말 다 끌어오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래, 너네가 하는데 거기서 내가 가진 직무,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서는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어.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렇게 한번 작성해 보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강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직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 이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너네 회사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관점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회사에 도움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어, 이게 내 장점이긴 한데 여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이 이건데, 뭐 예를 들면 삼겹살 구웠던 장점인데, 적어도 이 삼겹살 잘 구워서 내가 그 회사에서 뭐 여러분들 회식할 때 적어도 고기는 제가 맛있게 구겠습니다. 좀 극단적인 사례여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정식적으로 표현하면, 저의 장점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실제 제가 동아리 활동에서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잘 들어서 실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혹은 제가 이런 직무에서 일을 하게 되면 실제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써보면 되겠죠. 그죠? 네. 그렇죠. 물론 제가 다 써주고 싶지만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너무 인원이 많을 것 같아서 설명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가치관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이거야. 저는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사회에 이러이러한 기여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 사회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한번 쭉 찾아보다 보니까 너네가 그런 거 하고 있잖아. 즉 가치관적인 부분을 매칭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네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아. 우리 그래서 나도 오래 다닐 수 있고 성과도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즉 포인트적인 부분은 뭐냐면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각각의 지원 동기 사례를 한번 몇 개 볼게요. 우선은 산업 지원 동기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현재 띵띵 산업의 뭐뭐한 상황이다. 현재 산업에 대해서 그 회사가 처해 있는 혹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산업에 대한 현황을 얘기하시고 그래서 어떠어떠한 것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제가 어떠어떠한 것을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혹은 가치관적인 부분이에요. 저는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가진 띵띵띵 전공에서 자, 여기가 포인트죠. 무엇을 하고 싶어서 어떠어떠한 기업을 찾아보다 보았다. 그 중에 너네 A 기업은 이러이러한 산업에 관심이 있고 이런 산업을 하고 있고 나의 가치관과 부합하게 지원하겠다. 야, 이거 공통점도 찾는 거죠. 솔직히 이거 찾는데 시간 좀 걸려요. 하지만 이게 제일 이해가 되거나 매칭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회사 비전과 목표에 연결하는 거. 현재 A라는 회사에는 현황은 이러이러하다. 뭐 혹은 뭐 잘 되고 있다. 혹은 뭐 좀 위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좀 위기는 좀 명확하게 뒤에 명확히 나와야 되니까 그냥 잘 되고 있는 거 쓰시죠. 네. 좀 리스크는 좀 최소화합시다. 네. 앞으로 어떠어떠한 산업을 통해서 어떠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목표에 저의 이런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좀 기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과에도 도움이 되지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뭐죠? 내가 너한테 뭘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조금이라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생쇼를 하고 있죠. 네. 자, 최대한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좀 평가에 이렇게 잘 써줘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쓰지 마세요. 이런 내용은. 제가 지난 4년간 전공한 전공이 띵띵띵.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전공이 이거여서 지원했다. 아니, 그럼 뭐 전공 아닌 사람은 어떻게 지원하라. 그죠?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가 나오셔야 되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기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뼈를 묻겠습니다. 뼈는 여기다 묻으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자, 입사만 허락해 주신다면 네, 필요 없습니다. 그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귀사야말로 체계적으로 일을 야, 여기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졸업하고 이제 회사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은 전문가예요. 자, 뭐라고,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의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예요. 전문가. 당신은 전문가예요. 세뇌시킬 거예요. 당신은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기 때문에 실제 더 이상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여기 회사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당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일을 온 게 아니고 회사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온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네. 자, 귀사는 제가 희망하는 전문 분야의 꿈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저는 귀사에서 저의 도전 정신을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시험투가 아니죠. 여기는 현장이고요. 그 시험이 끝나고 여러분들은 들어왔기 때문에 돈을 받고 일하는 거예요. 페이예요, 페이. 돈을 값어치 이제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동안 학교에 돈을 내고 다녔다면 이제는 반대로 돈을 내고 다녀야 되는, 아니, 돈을 받고 이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이해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조건적인 탈락은 안 된, 찬양은 안 된다라는 거 기본적인 부분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자, 입사 후 포부 저는 1년차에 어떻게 할 거고요. 3년차에 어떻게 할 거고 5년차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회사의 프로세스를 좀 명확히 알면 이런 방법들도 괜찮고, 아니면 얘가 안 된다라고 하면 첫째, 둘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셋째. 즉 뭐냐면, 첫째, 저는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저는 이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예시를 들면서 직무에서 벌어질 법한 내용, 즉 내가 들어가서 해야만 할 것 같은 내용, 이거 어디서 찾으면 돼? 솔직히 인터넷 찾아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띵띵 직무 찾아서 띵띵 직무 인터뷰 치면요. 띵띵 직무 인터뷰 치면 다 나와. 거기서 약간 힌트만 얻어서 쓰시면 이거 입사 포부 못 쓴다는 건 말이 안 돼. 처음 쓰는 것도 미안해요. 그렇게 얘기해서. 자, 어쨌든 그걸 좀 힌트를, 현직자 인터뷰를 좀 참고하시면은, 아, 나도 이걸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좀 포인트를 드리고요. 그것도 싫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경력직 채용 공고 있어요. 경력직 채용 공고 찾아보시면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들이 나오죠. 여러분들 들어가면 뭐 하는 거야? 자, 여기 보시잖아요. 담당 업무 이거 하는 거야, 이거 들어가면.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면 되겠고, 지원 자격은 뭐요? 앞으로 쌓아야 될 여러분들의 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경력직 채용 공고 보시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인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는 좀 스피드하게 넘어갈 거고요. 자, 그럼 성장 과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성장 과정 쓰라고 하니까 내 인생 일대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성장 과정은 가치관을 보는 거예요. 가치관이나 신념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의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관심 없습니다. 최대한 우선은 대학교 때 경험해서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된 거. 예를 들면 저는 약속이 되게 중요합니다. 혹은 저는 성실해야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뭐든 갖고 와도 상관은 없지만 정말 내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으면 그걸 기반으로 작성을 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앞에 있는 사례는 스탑 하시고 살짝 읽어보세요. 스탑 하시고. 네. 다 읽었죠? 네,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겠고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례는 여러 가지 보여줄 수 있긴 하겠지만 이런 작은 사례, 왕의 남자 이중기를 통해서 내가 삶을 바뀌었다. 괜찮아요. 작은 거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큰 거 쓰려고 하지 마. 여러분 지금 학교를 졸업하는 입장에서 어떤 특별한 사례가 나온다라는 게 이상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경험을 의미화하는 게 자소서의 가장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성격의 장단점. 그죠? 성격의 장단점에서 우선 단점은 단점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단점을 어떻게 조금 더 고쳐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일반적인 거 있어요.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쓰지 마세요. 가끔 이유 없이 밤잠을 설칩니다. 지나치게 신중해서 결정을 늦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 이런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치명적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렇잖아. 솔직히 나도 욱해. 근데 여러분 욱 안 하는 경우 있어요? 그 욱하지.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단어 자체를 살짝만 순화해 주시는 거예요. 욱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저는 그 어떤 일이 있어서 항상 조금 빨리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칩니다. 똑같은 말이잖아. 살짝 그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 정도 튜닝은 필요하지. 예시가 필요하니까. 다른 거 한번 이거 볼까요? 자, 보세요. 뭐 사례를 바꾸는 방법에서 이런 게 있겠죠. 성격의 장단점에서 단점이에요. 실증을 자주 느낀다. 피아노를 사고 한 번 치고 안 치고 수영도 한 번 갔다가 안 간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다른 운동을 하거나 책을 사도 한 번 그러니까 사고 안 본다. 얘네 집 부자인가 봐. 근데 미안하지만 얘 진짜 실제 사례긴 한데 얘네 집이 좀 잘 살아났던 부분이 좀 있죠. 뭐 조금 재수없긴 하지만 네. 자,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모든 것을 체험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경험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게 금전, 시간, 계획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ing, 진행형입니다. 이렇게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좀 살짝 바꿔봤습니다. 그렇죠? 살짝 이게 바로 튜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시를 들었고,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입사 포부적인 부분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거,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자, 정리. 자, 경험 정리. 즉, 여러분들의 경험이 최소한 4개에서 5개 정도 나오면 그거 계속 돌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각각의 항목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제가 드렸던 지원 동기, 입사 포부, 그다음에 성장 과정, 성격 장단점 빠르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얘네들이 왜 중요하냐? 여기서 대부분의 문항들이 파생이 돼요. 그래서 요것들을 좀 미리 써놓으시면은 나중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50분 이상을 제가 좀 오버하면서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려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오버했으니까 좀 봐주세요. 예. 자, 어쨌든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돼야 되기도 하고요. 좀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혹시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뵙도록 하죠. 여기까지였습니다. 취업 대통령 정광식이었습니다.